하게 되면 그걸 함으로써 다른 기존 프로젝트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준다. 이런 거죠. 대개의 경우에 이런 거잖아요.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공장을 하나 설립한다라는 거잖아. 그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옛날 제품도 지금 같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옛날 제품은 어떻게 되겠어요? 좀 판매가 줄어들겠죠. 그죠?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카니발리제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카니발리제이션도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현금 유출하고 똑같겠죠. 그죠? 또 다른 거는 뭐냐면 우리 이 물건이 신제품이 팔림으로 인해 가지고 붓으로 팔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떡볶이를 팔다 보니까 떡볶이하고 비벼 먹을 수 있는 햇반도 팔리더라. 그게 뭐 어느 드라마에 나오던데. 그러면 그것도 부수 효과죠. 이게 플러스 부수 효과죠. 그죠? 그럼 그런 것들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계속 추가 현금 흐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간접적 배분입니다. 뭐냐면 사실은 이 프로젝트를 도입을 함으로써 이 프로젝트에 있는 사업부에서만 비용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또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걸 일반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관리 비용도 생기지 않냐. 그러면 그 간접비도 배분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 이런 거죠. 그죠? 그 당연히 집어넣어야겠죠. 그것도 현금으로 집어넣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 간접비 중에 뭐만? 추가 현금 흐름만.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를 안 하더라도 우리 직원들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그 직원들 이 프로젝트를 안 함으로써 그 직원들 들어가는 비용을 집어넣으면 안 되겠죠. 지금 왜냐면 추가 현금으로만 집어넣는다 그랬으니까.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새로 뽑는 직원이 있겠죠. 그게 비용이지. 기존 직원은 비용은 아니겠죠. 물론 기존 직원이 이 부서로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 부서에서는 뭔가 이제 손해가 본 거죠. 그 손해는 집어넣어야 되겠지만, 그죠? 뭐 이런 이야기들. 그게 이제 간접비도 배분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 이 투자 프로젝트는 장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이라고 생각하면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런 거죠. 그죠?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야 될 것 같죠? 네. 동의하시죠? 네. 예. 결론은 뭐냐면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에는 순현가를 만약 구한다고 하면 현금 흐름을 할인율로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지금 I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 현금 흐름도 명목이잖아. 그러면 이 현금 흐름도 뭔가 그러니까 그 실질로 바꾸려면 물가 상승률로 나눠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저 할인율도 명목 할인율이니까, 그럼 물가 상승률 나눠줘야 되니까 두 개가 상쇄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명목으로 계산하나 실질로 계산하나 별반 차이가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인플레이션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을 두면 됩니다. 교수님, 네. 그러면 순효과 가치란 결국은 기업 가치의 증감이니까 그럼 주식도 인플레이션 영향 안 받는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음, 그죠? 음. 자, 2절입니다. 예. 투자 프로젝트의 가치 계산. 요거는 실제 사례입니다. 실제 사례니까 책을 보십시오. 제가 책에 있는 내용 이상으로 추가적으로 뭔가 여러분들한테 인사이트를 별로 줄 게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례를 잘 읽어보시고 따라가시는데 단지 뭐냐 하면 스텝이 뭐냐 하는 것만 지금 주목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게 실제 예고예요. 책을 읽으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 스텝은 뭐냐 하면 인플로우가 아웃플로우네요. 그죠? 현금 유입과 유출을 예측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예측을 하려면 어떤 스텝으로 가야 되냐 하면 뭔가 매출부터 먼저 예측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판매 그 량을 일단 예측을 한 거네요. 판매량을 예측하고 판매 가격을 예측하면 그러면 매출을 예측하는 거죠. 그죠?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프로포마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만드는 겁니다. 예상 손익 계산서를 만드는 겁니다.
매출은 계산했죠. 그러니까 사실 매출 계산하려면 앞에서 지금 판매량하고 그다음에 판매 가격을 예측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럼 그것 가지고 우리 손익계산서 계산하듯이 만들듯이 만들면 됩니다. 그죠? 보통 흔히 하는 방법은 뭐 어떤 거냐 하면 어, 대략 이런 제품이면 매출 원가가 매출액의 한 몇 프로 정도 될 것이다 하는 것이 과거에 데이터들이 있겠죠. 있으니까 그걸 적용해 가지고 하게 됩니다. 예. 마찬가지로 판관비도 과거에 이런 프로젝트가 있으면 뭐 몇 프로 정도의 판관비 비율이 나오니까 이렇게 하고요. 감가상각비는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이 기계가 잔존할 거고, 아니면 이 투자가 잔존할 거고, 그러니까 감가상각을 정률로 하나 정액을 하나 계산해가지고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고요. 법인세율은 뭐 별로 바뀌지 않으니까 법인세율 그냥 그대로 적용하면 되고,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사실은 프로포마 인컴 스테이트를 만드는 게 아니고, 프로포마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를 만들어야 되죠. 우리 현금 흐름을, 이 중요한 거지, 저게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죠? 회계상의 수익과 비용이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뭐, 기존 투자하고 매몰 비용 같은 고려해서 앞에 이미 이야기했고요. 예. 법인세 해서 얼마 법인세 택실드가 나오는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그 질문이 있는데 그 현금 흐름이라고 그러니까 영업상의 현금 흐름을 고려하는 과정인데 그 감가상각도 고려하는 순이익을 보는 이유가 뭔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손익계산서로 적혀 있지만 사실은 손익계산서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 현금 흐름을 계산해야 되고 현금 흐름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는 앞에서 대략 개념적으로 이야기했죠. 이전 챕터에서. 아, 그 중에 한 예가 뭐냐면 감가상각비는 매년 쪼개가지고 뭔가 비용이 나가는 것처럼 계산이 돼 있는데 실제로 그래 하면 안 되고 자본 예산할 때는 현금 흐름이니까 우리 첫 해에 돈이 그냥 탁 나갔으면 나간 돈을 그냥 통으로 집어넣어야 되는 거지. 단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감가상각에 따라 가지고 영업이익이 생길 거고 영업이익이 생기면 법인세를 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으니까 그것까지 고려해 가지고 뭔가 현금 흐름을 계산해 줘야 된다라는 건 있겠죠. 음. 뭐 기회비용이 있으면 기회비용도 고려해야 되고요. 부수효과 있으면 부수효과도 고려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책에 2절에 있는 그 사례는 그런 것들을 약간 복잡하게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그렇지만 사실은 실제 현실도 아닌 것 같아요. 실제 그 자본예산 실제 하는 사람들이 본다면 아주 심플한 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하튼 뭐냐면 그런 것들 다 고려해가 손익계산서 계산했다라고 이야기해놨고 그죠? 예. 감가상각 고려해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였어요? 현금 흐름 중에 순운전 자본이 있다 그랬으니까 순운전 자본이 어느 정도 될 건지 가정해가지고 그것도 얼마만큼 전가할 것인가 계산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결과는 뭐예요? 지금 보시니까 당기순이익 그다음에 감가상각비 그다음에 자본 지출 계산해가지고 순운전 현금 흐름 집어넣고 그래서盈利 현금흐름이 나왔고 요게 이제 뭐냐 하면 최종적인 거죠. 순현금 흐름은 당기순이익이 감가상각비 나오고 빼기 자본 지출하고 그다음 순운전 자본의 정가분만큼 빼주면 된다라는 게서 요 계산한 거죠. 요게 지금 뭐냐면 우리 앞에 전에 자본 예산에 문제 풀 때 문제 푸는 그거죠. 현금 흐름. 연도별로 현금 흐름이 있으니까 요것도 만약 뭐 자본 비용이 10%로 하자. 그러면 10% 디스카운트 하고 그죠? 그래서 현금 유입의 현가가 현금 유출의 현가보다 더 높으면 그러면 고 아니면 스탑 그죠? 또는 이것을 그 수익현가를 제로로 만들어주는 NPV를 구해보니 그 NPV가 저 IRR이 저 자본 비용보다 높으면 고 아니면 스탑 이렇게 되는 거죠. 계산했네요. NPV를 계산해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플러스가 나왔어요. 그 말은 뭐예요? 벌어들인 돈이 나가는 돈보다 많다라는 거니까 투자하자 이렇게 된 거죠. 자, 3절로 넘어갑니다. 3절. 불확실성과 MBB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본예산 기법 우리가 다 배웠는데 이걸 가지고 뭐 좀 더 추가적으로 분석할 것들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개념을 좀 알자. 이런 겁니다. 이슈는 뭐냐 하면
이 자본에서 예산에서 우리가 지금 예측한 이 값들이 뭐냐면, 아니, 그러니까 값들이 뭐냐면 전부 다 예측입니다, 예측. 그 말은 달리 이야기하면 예측일 뿐이지 실제 그게 실현될지는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측 오차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의 예측 오차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가 이런 걸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죠? 뭐 이를테면 우리 판매량이라는 걸 예측을 했는데 우리 판매량대로 실현될까요? 안 될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죠? 예. 그다음에 우리가 제품 단가를 우리 예측해서 매출액을 계산했는데 그게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자본 비용도 저는 10%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10%보다 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마 이거에 따라서 NPV가 달라질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예측이 얼마나 안정적인가 아니면 불안정적인가라는 걸 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여기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토픽입니다. 첫 번째 분석 방법은 민감도 분석 방법입니다. 민감도 분석 방법은 뭐라고 적혀 있어요? 다른 변수는 고정시키고 한 변수에 대해서만 변동시켰을 때 MPV가 어떻게 바꿔지는지를 한번 보는 거. 그게 민감도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민감도 분석을 한다면 그 결과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네요. 어느 놈이 아주 중요하냐. 여러 가지 이 NPV를 바꿔주는 게 판매량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매출 원가일 수도 있고 자본 비용일 수도 있는데 그 중에 어느 놈이 좀 더 심각할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 말은 그걸 보고 가령 판매량이 뭔가 NPV를 바꿔주는데 굉장히 민감하다라고 한다면 판매량을 어떻게 잘 통제할 것인가 하는 게 우리 자원을 집중해야겠죠. 노력을 집중해야겠죠. 그죠? 그럴 때 쓰는 게 민감도 분석이라는 겁니다. 예. 지금 이제 투입하는 변수를 이제 인풋을 세 가지 중요하다고 우리 설정한 거죠. 설정하고 나서 우리가 지금 처음에 그 현금 흐름을 예측할 때는 요 기본이라는 가정을 썼는데 그러면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에서는 판매량이 좀 늘어날 수도 있지 않겠니? 이런 거죠. 그죠? 그리고 뭡니까? 가장 월스트 시나리오에서는 판매량이 좀 이렇게 줄어들 수도 있지 않겠니? 그러면 7만 개가 7만 7천 개가 됐을 때 NPV가 어떻게 바뀌는지 아니면 7만 개가 6만 3천 개가 됐을 때 NPV가 어떻게 바뀔지 그게 이제 민감도 분석인 거죠. 그래서 계산을 했습니다. 지금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뭐라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두고 얘만 바꿨을 때. 그죠? 예. 그래서 어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고요. 그죠? 그런데 판매량이 베스트일 때는 NPV가 이만큼 증가하고 판매량이 월스트일 때는 NPV가 이만큼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그죠? 외주 단가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본 비용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거로 보건대 가장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변수는 뭐라는 소리예요? 외주 단가입니다. 외주 단가다라는 거죠. 판매량도 별로 그렇게 어 보니까 판매량의 월스트 시나리오에서도 뭐예요? 우리가 손 NPV가 마이너스는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수입이 상당히 수익성이 괜찮은 거일 것 같아. 우리 예측이 좀 틀려서 나쁜 일이 벌어지더라도 별 문제 없을 것 같아. 이런 거잖아요. 근데 뭡니까? 외주 단가가 달라져 버리면 그러면 우리가 손해를 볼 수도 있어. 이런 거니까 외주 단가가 얼마나 우리가 잘 통제할 수 있을까라는 게 이제 이슈가 되는 거죠. 이 투자 의사결정 할 때도 그렇고 투자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 오퍼레이션 할 때도 외주 단가를 어떻게 잘 잡아야 될 것인가라는 게 가장 우리의 노력을 최대한으로 기울여야 된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감도 분석은 뭐예요? 어떠한 투입 변수가 가장 중요한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음.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시나리오 분석이라는 겁니다. 시나리오 분석. 자, 민감도 분석과 시나리오 분석의 가장 큰 차이는 뭔 것 같아요? 뭔 것 같아요? 변하는 변수의 개수가 하나만